자리에 서 있는 저도 몸이 하나 바뀌었을 뿐인데 삶이 바뀌고 직업이 바뀌었잖아요. 정말 몸이 하나 바뀌고 다이어트에 하나 성공했을 뿐인데 생각이 바뀌고 철학이 바뀌다 보니까 삶의 많은 것들이 바뀌는 경험을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사장님들께서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자기관리 하나 가지고요. 몸 자체 바뀌었을 뿐인데 몇십억의 이 광고 수입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실까요? 입금 전, 입금 후로 가장 유명한 고현정 씨입니다. 뭐 절세 미녀잖아요. 근데 이런 분도 내가 관리를 하기 전에는 입금 전이라고 하면 이제 강력한 목표, 동기부여겠죠. 입금 전에, 근데 입금 후 딱 계약하고 난 다음에는 이런 모습으로 변화를 하는 거죠. 이게 과연 우리에게는 나의 입금 전은 어떤 모습이고 나의 입금 후는 어떤 모습일까? 나의 입금에 해당하는 그 Y는 뭘까? 이거는 오늘 강의 들으시는 내내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health is the new wealth. 영어 제 국문과라서 영어 되게 못하는데 health, 건강은 새로운 부유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전 같았으면은 적당하게 이제 풍채도 있고 적당하게 배도 조금 나와주고 옷빨이 잘 받는다라고 하면은 한 66 사이즈 이상 정도 되는 그 정도로 했을 적에 옷빨이 잘 받아요. 저희 엄마가 맨날 하셨던 말씀이세요. 저희 엄마 되게 통통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백화점에 가서 옷을 구입을 할 때 사모님 정도의 몸매가 옷빨이 제일 잘 받아요. 라고 계속 그래서 그 몸매를 계속 고수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는 조금 바뀌었다라는 거죠. 칠막칠장으로 유명한 홍정우 씨 아시죠? 네, 정말 자기관리에 정말 대표적인 분이시잖아요. 근데 이분이 지금 나이가 꽤 많이 되세요. 이제 국회의원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사업체를 이끌고 계신데 이분이 나이에 비해서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너무너무 멋있지 않나요? 근데 이분이 본인도 이 건강에 대해서 정말 많은 이런 철학들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저는 그분의 철학도 맞지만 이분이 딱 입고 있는 이 모습 있잖아요. 정말 노타이 셔츠에 수트핏, 정말 딱 피트한 이 옷을 입고 있는 이 모습, 본인의 삶으로 본인의 생각을 다 표출을 하고 있잖아요. 본인의 모습으로. 저는 이것이 이 건강은 새로운 부유함이다 라는 것을 조금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요. 나는 프라다보다 44 사이즈를 꿈꾼다라는 책이 나올 만큼 예전에는 부유함의 척도를 내 손에 차고 있는 이 시계, 내가 오늘 타고 온 차,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가지고 나의 부유함을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달라졌다는 거죠. 왜냐하면 시계도 집도 차도 이제는 정말 많은 분들이 그거를 가지려면 가질 수 있어요. 집이 40평이라고 칠게요. 화장실 하나만 내 거고 나머지 다 은혜 거라고 할지라도 어쨌든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의 이 건강한 몸, 나의 이 정돈된 삶, 나의 이 건강한 마인드는요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제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정말 새로운 부유함으로 인정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프라다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프라다를 걸치고 있는 나의 몸이 명품이 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저는 저의 Y를 이걸로 잡았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이 명품이 되자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생각이 맞춰지고 포커싱이 맞춰지고 생활 습관이 조금씩 바뀌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 가져가시면은 이것만으로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너무너무 받고 싶죠. 하지만 예전에는 인스타나 이런데 이런 거 올리면 좋아요 했는데 이제 약간 촌스러워요. 그렇죠? 자기 집, 자기 차 이렇게 쫙 자랑하면은 속으로 이제 다 가지고 있는 거 굳이 왜 올려? 그런 거. 근데 이제는 골반이라도요. 자기의 이 운동에서 정말 촉촉하게 젖은 몸, 탄탄하게 내가 지금 딱 각져있는 이 몸을 그냥 셀카로 찍어서 올리는 거. 거기에 사람들이 정말 많은 좋아요를 많이 누르고 있어요. 이제는 이게 돈으로 살 수 없고 정말 자기관리야 정말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가지고 이 몸이 만들어진다는 걸 이제는 안 거죠. 이제는 시대가 가만히 있으면 찌는 시대예요. 정말 맞지 않나요? 가만히 있으면 찌는 시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이 몸을 만드는 것이 정말 제대로 된 자기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저에게도요. 여러 가지의 것들, 건강, 행복, 새로운 도전 이런 것들이 저희 Y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애전 모습, 이제 제가 2012년에 결혼을 했는데요. 2012년도에 저희 남편과 결혼했을 때의 모습보다 저는 지금이 훨씬 더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희 엄마도 살 빼면 못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빠지고 나니까 지금이 더 예쁘다. 7년 전보다 지금이 더 낫다. 저희 남편도 7년 전에 결혼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낫다라고 흐뭇하게 잘 바라봐 주거든요. 예전에 계속 구박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제 몸이 한번 이제 바뀌게 되면서 저는 이제 3개월 동안 정말 집중적으로 이곳 강의장에 와서 정말 강의도 열심히 듣고요. 클린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안에서 오는 정보들을 정말 많이 받고 생활을 바꾸려고 참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걸 저에게 알려주시고 옆에서 코칭해 주시는 분이 이 다음 시간에 강의해 주실 이명우 사장님이세요. 본인도 삶을 본인의 몸을 바꾸면서 바뀌었고요. 저에게 그 정보를 알려주면서 저의 삶도 바뀔 수 있게 도와주셨던 정말 이제 진정한 의미의 코칭을 해주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3개월 정도 만에 이제 킬로그램으로 따지자면 한 12kg 그리고 체지방률도 30%에서 20%로 많이 변화가 오게 되면서 뭐 몸뿐만 아니라 피부, 건강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그런 생활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이 정말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송에 뭐 이제 다이어트 3개월 만에 12kg 뺀 아줌마 이래가지고 페이스북에 막 이제 올라오고 뭐 이렇게 난리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거예요. 저의 삶이 그 전과 비교해서 정말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다. 이거를 꼭 좀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러면 당신의 Y는 무엇일까요? 정말 이 시간 요거 하나만 정말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내 Y가 없으면 남의 Y를 베껴서 그대로 한번 해보는 것도 좋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이 Y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내 Y가 이제 됐어. 근데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어떤 분들은 나 운동 가지고 나 다이어트는 아주 그냥 끝장내지 분들이 계세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조금 정의 내려드리자면은 운동은 하면 더 좋은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뭐 추천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면은 스쿼트. 나이가 들수록 하체가 탄탄해야 되니까 스쿼트 정도. 그리고 정말 본인이 빠지길 원하는 부위의 운동들이 있습니다. 나 여기 진짜 안 빠져. 그러면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유튜브에 팔줄살 빼는 법 하면 운동이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은 살이 빠지는 거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옵션이라는 거죠. 옵션이라는 걸 필수가 되고 난 다음에 옵션이 붙는 거잖아요. 필수 없이 옵션만 구입할 수 있는 상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운동은 옵션이다라는 거를 감안해 주시면 좋은 게 그도 그럴 것입니다. 운동만으로 한번 살을 빼볼게요. 자, 체지방, 우리는 이제 근육 말고 체지방을 빼야 되니까 체지방을 1kg을 빼는데 소모되는 칼로리가 약 7,700kcal가 됩니다. 7,700kcal. 아직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시겠죠? 근데 운동을 대표적으로 하는 게 걷기를 많이 하세요. 산책 가고 막 이렇게 등산하시고 하잖아요. 그 걷기가 1시간 했을 때 239kcal가 소모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 7,700을 239로 나눴어. 그러면은 32시간을 걸어야지만 7,700kcal가 내 몸에서 소모가 되고 그때 체지방 1kg이 빠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루가 32시간이 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쪼개보는 거예요. 내 일주일 안에 체지방 1kg 빼겠다. 그러면 하루에 5시간 걸어야 됩니다. 걷는 분들 계세요. 출근 2시간, 퇴근 2시간, 점심시간 1시간. 그런 분들 계십니다. 제 친구 중에 있어요. 그렇게 해서 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운동을 안 하는 순간 바로 올라옵니다. 왜냐 먹는 게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한 달 동안에 쪼갠다. 하루에 1시간씩이에요. 그래서 일상생활에 문제 없이 바로 이제 살을 안정적으로 뺀다라고 했을 적에 하루에 1시간 정도 운동하면서 식사 조절 안 하고 한 달에 1kg 빠지면 잘 빠지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이제 기인이 된 거예요. 근데 아유 걷기가 무슨 운동이에요. 걷기 말고 나는 막 어마어마한 거 해요 하면서 하시는 분들에게 매일 그 운동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요가 80분 하루에 매일매일 80분 했을 적에 아까 그 운동하고 같은 칼로리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주일에 했을 적에 1kg 빠지는 게 요가 80분 했을 때 요가 말고 나는 스쿼트 해요. 스쿼트 30분 하면은 똑같은 칼로리가 소모가 됩니다. 하지만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스쿼트 30분 하면은 무릎이 나갑니다.
나간 적이 있어요. 열심히 하다가. 그래서 스쿼트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막 30분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죄송해요. 하루 첫날에는 하루 하는 것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2개, 그다음에는 또 3개. 하나 하더라도 제대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코치님들 통해 가지고 스쿼트 어떻게 제대로 하는지 이런 것들 사실 유튜브에도 굉장히 많이 나와 있고 한 번 하는 게 10번 그냥 어설프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 이것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줄넘기. 저 대학생 때 줄넘기 하루에 막 20분씩 하는 언니가 있었어요. 살이 빠지긴 했는데 진짜 무릎이 진짜 나갔어요. 요실금이 오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요. 줄넘기 20분. 근데 요즘 같은 때는 이제 줄넘기 하기 좋은 날씨가 또 됐죠. 20분까지는 못하고요. 한 5분 정도 적절하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매일 20분 했을 때 1kg가 빠진다라는 거. 수영 매일매일 25분 일주일에 3번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든데 25분 하고 나면은 컵라면을 먹고 싶은 신기한 마법이 일어나는 게 또 이제 수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운동 가지고 살을 빼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이 이유 때문이에요. 수영을 하면 컵라면을 먹고 싶고 요가를 하면은 일주일에 3번 이상 가는 게 힘들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평소 먹는 대로 먹으면서 운동한다면 살을 빼는 게 아니라 건강한 돼지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혹자는 내가 먹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 나 지금 현재 상태 그대로 유지할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먹기만 하면 계속 쪄버리니까 그냥 운동을 하고 내 그만큼 먹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하지만 다이어트는 지금 현 상태에서 내가 조금 더 살을 빼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바로 그 새로운 노력이 건강돼지가 이런 상황이고요. 바로 그 새로운 노력이 식단 관리라는 거예요. 식단 관리는 저는 다이어트 그 자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운동은 옵션이라면 필수가 식단 관리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다이어트, 뉴턴지에서도 이야기 나왔어요. 비만의 사이언스 이래가지고 체중의 증감은 섭취 칼로리 양과 소비 칼로리 양 이거의 균형 가지고 만들어진다. 이거에 이제 많은 섭취 칼로리를 줄이는 거. 내 입을 틀어 막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이것을 내가 잘 소비를 시키기 위해서는 내 입을 일단은 틀어 막아줘야 입에 들어가는 이 섭취를 줄여야지만 내가 빼내는 것이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무리가 됐었던 대표적인 연예인 둘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소유 같은 경우는 정말 극단적인 다이어트 식단을 가지고 있는 소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본인 스스로도 다이어트를 하면서 쓰러져 봤다. 너무 힘들다라고 해서 건강하지 않은 대표적인 이제 다이어트고요. 에일리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하루에 500kcal 섭취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500kcal, 500이 어느 정도인지 감이 안 잡히시죠? 피자 한 조각이 600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하루 종일 피자 한 조각에 해당이 되는 거 가지고 버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500kcal만 하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살이 빠지고 난 다음에 인터뷰 때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원래 되게 글래머러스 했었잖아요. 살이 빠지고 난 다음에 본인이 본업이 가수인데 노래가 안 나오더래요. 그게 몸에 제대로 된 단백질과 이 근육의 균형이 안 맞다 보니까 몸에서 힘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강력한 Y가 살 빼기가 아니라 정말 자기는 가수로서 성공하고 싶었는데 그 Y가 무너지고 나니까 이게 안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한 영양, 식단 관리는 정말 그냥 아무렇게나 무조건 안 먹는다 이 개념이 아니라 어떤 걸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를 잘 우리 코치님들과 이런 강의를 통해 가지고 잘 설계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유행가라 시도했으나 폭망한 다이어트 6가지 다 나옵니다. 보지저탄 있고요. 채식 다이어트, 원푸드 다이어트, 덴마크 다이어트, 디톡스 다이어트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전부 다 공통적으로 영양 결핍이다. 네, 영양 결핍이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영양을 빠뜨리지 않고 골고루 섭취하는 것 그리고 절대 무리하지 않는 것 그것을 저는 대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거 그러면 우리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그냥 칼로리만 좀 줄이고 영양을 어떻게 섭취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진짜 나쁜 것만 아니어도 사실은 중간은 갑니다. 그래서 제가 나쁜 거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맥도날드, 뭐 KFC, 뭐 롯데리아 여러 그리고 여기 편의점 이런 것들의 대표적인 단어가 이제 패스트푸드라고 하죠. 가공식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가공식품에도 열성 고객 VIP들이 있습니다. 아시죠? 맥도날드 VIP 있습니다. 네. 근데 그 10%의 열성 고객들 항상 하루에 3끼를 편의점에서 해결을 하는 그런 열성 고객들의 무서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나 편의점에서 밥 먹는 거 이런 패스트푸드점에서 밥 먹는 거 별로 원치 않으실 거예요. 공통점 한번 보여드릴게요. 체중은 90kg 이상이고요. 연봉은 2,400만 원 미만이다. 이거는 제가 감기 걸려가지고 에어컨 한 잔 먹을게요. 제가 아까 건강은 새로운 불문합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패스트푸드점에서 편의점에서 하루에 2끼 이상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는 그만큼 시간이 없고 그만큼 내가 식사 시간에 투자할 수 있는 이 비용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더 넥스트 스릴리언이라는 폴젠필저 아시죠? 미래학자 폴젠필저가 쓴 책에서 이제 통계를 낸 거예요. 이 가공식품의 열성적인 고객들은 그게 좋아서 그걸 먹는 게 아니라 그걸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평균적으로 연봉도 낮고 몸무게도 계속해서 올라간다.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이 현대의 한국인들은 가만히 있으면 찌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에요. 편의점 가면은 백종원 도시락 짝 있죠. 3,500원이면 하루 한 끼가 해결이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가만히 있으면 이제 안 된다라는 거죠. 계속 뭔가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노력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신 거고요. 자, 가짜 식이요법도 있습니다. 가짜 식이요법 어떤 거냐면은 이거 되게 영양식품으로 나왔어요. N사에서 이제 네슬레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데 하루 한 끼 정말 뭐 쉐이크로 단백질 쉐이크로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잘 챙기셔야지요 라고 하면서 이제 나온 것인데 이게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런 밥 대신으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뭐 이제 한 3,500원 정도 되는 비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옆에 있는 거 이제 스타벅스 프라푸치노 한 6,000원대 되거든요. 근데 여기 안에 칼로리는 되게 높아요. 하지만 그 안에 영양은 없고 그리고 백종원 도시락 아까 말씀드렸던 거 편의점 도시락은 나트륨 범벅이고 하나에 870kcal 굉장히 고칼로리 그리고 이제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이런 맥모니 이런 것들도 영양은 없지만 칼로리만 높은 근데 이거 하나 내가 간단하게 먹으면은 하루 한 끼 식사 됐지 간단하게 먹었지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둔감이라는 거죠. 그 안에 영양은 하나도 없고 이렇게 영양음료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모든 것이 다 합성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내 몸에 오히려 좋은 점보다 안 좋은 것을 더 많이 일으키는 그런 가짜 식이요법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잘 가릴 수 있는 나만의 기준을 이 시간을 통해서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이 내가 먹고 있는 게 사실은 그 이면에 여기 총 보이세요? 내가 그냥 먹는 음식이 이게 그냥 음식이 아닌 거예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게 진짜 약인지 독인지 내가 지금 이 먹고 있는 이 포크가 나한테 총구를 겨누는 상황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한 끼 한 끼를 제대로 드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진을 꼭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현실적인 다이어트 식단의 대표적인 게 박보람 씨입니다. 박보람 씨가 예쁘게 살이 빠졌죠. 네, 이 사람도 자기의 핵심 뭐냐 다양한 영양소를 섭취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강소라 씨도 균형 잡힌 식단 관리를 하면서 나의 다이어트가 잘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극단적이거나 무리하게 되는 그런 다이어트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의 삶과 밸런스를 잘 맞출 수 있는 그런 식단 관리를 했다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짜 다이어트의 왕도 뭐냐? 체중을 일시적으로 그냥 몸무게만 한 2kg 빠졌다고 하시나 이게 아니라 지방을 줄이는 게 핵심이에요. 지방을 줄이는 거. 그런데 그 지방이 어디 붙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지방이 여기도 붙어 있고 많이 있잖아요. 왜 모르시는 척 아세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방만 붙어 있지 않아요. 지방에 독소, 염증들이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살이 찌면은 괜히 피곤하고 괜히 게을러지고 하는 게 괜히가 아니에요. 진짜 내가 살이 찌면은 여기 지방에 나의 염증들, 나의 독소들이 같이 붙어 있으니까 진짜 움직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살이 찔수록 운동하기가 더 싫은 거예요. 의지가 계속 상쇄가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질병 케어에 대한 이 비만도 질병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굶지만 말고 해독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들어오는 독소를 우리는 음식을 통해서 미세먼지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정말 많은 독소들이 다 이제 몸의 체중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들어오는 독소를 가장 안전한 형태로 저장시키는 게 지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지방 안에는 독소, 염증 이런 것들이 많이 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말로 독소가 혈관에 막 떠다닌다. 그러면 바로 이제 정말 위험한 상황에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형태로 저장을 시키는 게 간에 저장시키고 지방에 저장을 시킨다. 그래서 지방이 많으면은 피곤해지고 무력해지고 질병이 생긴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린아이일 때랑 나이가 들었을 때랑 내 몸의 체조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네, 어릴 적에는 뭐 철도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막 이렇게 잘 뭘 먹어도 그냥 바로바로 소화되고 이렇게 하는데 나이가 점점 가면 갈수록 내가 소화시킬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적어지고 뭔가 내가 이제 소비할 수 있는 칼로리도 점점 줄어드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이제는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몇 킬로 빠졌어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체지방률 변화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스스로에게도 질문을 하고 체크를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몸에 체지방률이 몇 %니까 그래서 저는 올바른 다이어트를요 마지노선만 넘기지 않자. 마지노선 이미 넘었으면 그 안쪽으로만 일단 들어오자. 이거를 1차적인 목표를 저는 삼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마지노선이 몇 %냐? 이따가 밖에 나가셔서 인바디를 한번 재보세요. 저 인바디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남자 같은 경우는 25%, 여자 같은 경우는 35%. 네, 제가 뭐 한 달에 뭐 몇십 명씩 이렇게 상담을 하면서 5년 동안 상담을 해본 결과 남자는 25%, 여성은 35%가 넘었을 때부터 내가 살이 쪄서 불편해지고 피곤해지고 힘들어지는 상황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대사성 질환이라고 해서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로도 연결이 되는 게 31%, 남성은 25% 정도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최저 마지노선도 있겠죠. 여성은 20% 미만으로 갔을 적에 뭔가 조금 힘듭니다. 이제 조금 더 심하게 15% 아래로 가게 되면은 여성들은 생리를 안 한다든지 이제 빈혈로 쓰러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보통 연예인들도 체지방률 18%, 20% 거기보다 더 떨어지는 거는 원치 않습니다. 20% 전후로 했을 때 정말 좋은 컨디션을 유지할 수가 있고 남성은 이제 12%요 정도. 그래서 이제 질병으로 정말 몸이 마르신 분들 보면 체지방률이 뭐 7%, 6% 이렇게 하거든요. 그분들은 그런 면역력이 제대로 형성이 안 되는 게 체지방률이 너무 낮아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왜 B 씨 아시죠? 네, 그분이 닌자 어쌔신이라는 그 이제 영화 찍으려고 체지방률이 0% 이렇게 됐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 하고 굉장히 몸이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체지방률이 독소가 있으니까 다 빼야지 이게 아니라 이 마지노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최저하고 최고. 여기 안에서 이 20%에서 35% 안에서 내가 이 상태가 됐을 적에 컨디션이 제일 좋아지는 퍼센테이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게 20%였습니다. 25%, 26% 넘어가니까 조금 이제 나른해지고 피곤해지고 하는. 근데 어떤 분들은 나 32% 정도 됐을 적은 완전 최고야.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뿅 떠지고 일하는 것도 너무 좋고 이렇다면은 그 퍼센테이지를 그냥 일정하게 유지를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이게 뚱뚱하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가장 잘할 수 있고 내가 대인관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기분 좋아지는 그 몸 상태가 있습니다. 그 몸 상태를 유지하는 게 저는 올바른 다이어트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 기준이 나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남이 나 신하네 이거 다 필요 없어요.
내가 이 옷을 입었는데 이 핏이 나한테 딱 맞아. 내 기분도 좋아. 운동도 하고 싶고 막 집안도 이렇게 막 청소하고 싶은 그 체지방률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안 가봐서 모를 뿐이에요. 죄송해요. 안 가봐서 모를 뿐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코치님들하고 그걸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때까지 32%만 해봤는데 27%를 해봤어. 해보니까 이게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근데 25%를 했는데 이것도 더 괜찮아.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근데 이게 꾸준히 해야지 사실은 그게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 클린방이라는 그 존재도 굉장히 중요한 거고 옆에 있는 코치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공간에 와서 강의를 듣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는 거 그런 거는 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체조의 컨디션을 찾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거 영상 그래도 지방은 위험하니까 경각심을 위해서 그런데 그건 안 합니다. T173의 몸무게 85kg인 이 혼자의 속에는 내장 지방이 가득 들어차 있다. 지방 때문에 암세포를 찾아내기도 힘든 상황. 의료진은 장기와 장기 사이에 붙은 내장을 다 떼어내고 나서야 암세포 제거 수술에 들어갈 수 있었다. 상당수의 남성, 특히 중년 남성들에게 쉽게 찾아오는 내장 비만. 네, 아까 그 예쁘게 생긴 그 노란 색깔, 우리 개나리 같은 그 노란 색깔 지방이 바로 내장 지방입니다. 네, 몸의 피하 지방도 맞지만 이 내장 지방은 필수적으로 사실은 걷어져야 되는 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인바디 재보실 적에 내장 지방도 따로 몇 킬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그 내장 지방이 이제 뭐 1kg보다 더 미치다 이러면은 큰일 나요. 하지만 그 기준이 이제 우리 코치님들이 또 가지고 계세요. 특히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3kg 넘었다. 내장 지방 3kg 넘었다. 그러면 그거는 좀 줄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장 지방은 뭘로 쌓이느냐? 술로 쌓입니다. 네, 100%예요. 술로 굉장히 많은 내장 지방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이참에 내장 지방을 내가 3kg 이내로는 좀 줄여야지. 이런 목표가 있다면 술도 끊을 수 있는 액션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성분들은 2kg 정도. 내장 지방 2kg 넘지 않도록 한번 목표를 가지고 한번 재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컨디션이 확 바뀌는 게 느껴지십니다. 자, 그래서 이거 이제 보여드린 거고요. 그래서 그 몸에 있는 그 독소들을 빼면 살이 빠진다라고 이 책에서는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독소들을 이제 어떻게 빼냐는 거죠. 내 몸에 들어온 독소들을 어떻게 뺄까? 그거에 대한 이제 솔루션을 이제 메라테크에서는 뭐 클린이다, 13일의 기적이다 여러 가지의 방법들로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네, 클린이든 13일의 기적이든 정말 오랫동안 그리고 단기간에 정말 폭발적인 노력이 필요한 게 사실이에요.